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BTS 투자자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어제 제가 드디어 이 엑시트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이거 마지막 부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빼놓고는 정말 읽어보면 좋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괴테이말 이거 철학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시처럼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빌려달라고 했었는 유대인 탈무드의 명언인데 이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는요 멘탈이 90%예요.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참 읽으면은 내가 뭐랄까 어려운 측면에 저는요 예전에 엔비디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엔비디아를 이거를 살려고 했을 때 6개월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6개월 정도의 책을. 그런데 이걸 샀을 때 이게 주가 상승이 이게 말도 안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럼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책을 읽었어요. 젠슨황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젠슨황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액면 분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액면 분할이 막 왔다 갔다 이때 한 100만 원이 넘었었으니까 액면 분할 해야겠다. 젠슨황이. 근데 젠슨황이 책에서 뭐라면은 대부분의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할 때 그 손마사요 우리 손정희의 그 회장님이 ARMR 그 회장님이 이 엔비디아 투자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굉장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책에 엔비디아 투자했을 때 자기가 5, 6만 원에 그걸 팔았다고 해요. 그때도 진짜 수조 원의 엄청나게 이익을 봤는데 지금 팔았더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지분이 몇십 퍼센트야. 그리고 젠슨왕 형님은 3점 몇 퍼센트잖아요. 그 사람은 손정희는 몇십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대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액면분할 할 때 대부분 주가는 더 오르더라 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붙거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칵테일 피터 린치를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피터 린치 제가 이거를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은 참 조용하게 책을 쓰는 스타일인데 마젤란 펀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었죠. 칵테일 바라고 대중들이 막 열광할 때 그곳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피터 린치가 합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젠슨왕이 쓴 책에서. 그리고 저는 더 냅뒀습니다.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왜냐면 책에서 했으니까 저는요 멍청이에요. 멍청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에 넘치고 많아요. 저는 멍청이라서 그냥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교집합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사업도 그리고 제가 제 삶도.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삶이 옳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 실수를 뭐랄까 좀 없애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멍청이라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젠슨왕 책에서 나온 거 시키는 대로 여기서 엄청 오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 오르고 나서 합니다. 한 7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오른다고 젠슨왕 형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말대로 일단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의 시작이 되었죠. 엄청 가난했다가 이제 진짜 진정한 투자자가 됐고, 그리고 책에서 나온 대로 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저랑 동종업계에서 잘 되는 분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항상 물어보면은 저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랑 같이 했던 선배님들이 11년이 지났는데 저랑 같이 태권도장을 같이 막 으쌰했던 분들 없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책을 읽고 그거에 맞게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구가 2050년에는요 4천만 명으로 떨어진대요. 4천만 명. 이게 4천만 명? 그러면은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면요? 수도권 인구가 3분의 1이 준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서울이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주는 거야. 700만 명에서 650만 명 정도 있다는 거야. 와. 지금
경기도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여기서 3분의 1이 줄은 거야. 그러면 한 1,500만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저는 제 부동산이 이렇게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해왔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게. 네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시세에 맞게 팔아야지. 뭘 비싸게 팔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사업을 선호하고 직장인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쉽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사실이니까. 직장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꼬박꼬박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인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직장인이 실수하는 게 뭐야? 바로 데미지를 주게끔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야. 내 삶에 데미지를 주면 안 돼. 봐봐요. 제가 이거 할 때 저희 전 재산을 걸었어요. 저희 전 재산을 여기다 걸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대부분 저희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야. 다른 나라는 주식 투자율이 비율이 엄청 좋아요. 미국 보세요. 선진 50% 넘어요. 금융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금융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다니까. 고작 20억이 금융 자산이 있으면 부자래요. 엄청난 부자래요.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는데, 제가 이제 이사 가려는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 가는데 이거 아파트 값도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 이게 무서우니까, 금융에서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디다가 묶거나 부동산에다 묶어놨습니다. 부동산은 집값이 막 오르락 내리락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요. 멍청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멍청이가 뭐냐면은 내 큰 자산을 깔고 안고 자기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멍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멍청이, 바보,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는 책들에서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트럼프는요 그런 사람이죠. 부동산 재벌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동산 재벌가인데 월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그 부동산이 뭐야? 한 채만 내 집을 갖고 있는 거. 그쵸?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거. 돈은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파트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벽돌들이 지켜준다? 아유, 절대 아니죠. 그냥 가치만큼 그대로 내 돈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면은 내 돈을 유지가 아니라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욕하고 싶으면 트럼프 형님을 욕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은 멍청이다. 근데 우리나라 70%가 월세가 나오지 않는 1인 아파트 몰빵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1인 아파트 몰빵. 제가 딱 보면요, 주변에 저희들 사람 보면요, 맞벌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 맞벌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게 뭐야?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돈을 거기다 때려 박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맞벌이를 해. 근데 애를 어떻게? 애는 학원을 보내야 돼. 차라리 애를 학원 보내지 말고, 뭐 제 주변에 이런 교육관이 있으면 보내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학원 보내지 말고 엄마가 그냥 일하지 말고 같이 애를 보란 말이야. 여기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 구하면 이게 돈 더 들어요. 계산을 할 줄 몰라. 사람들이 효율이 뭔지를 몰라. 내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저희가 그랬어요. 야,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월세 사는구나 하니까 뭐라 하면은 눈이 망했구나, 망했어 이 녀석, 이런 눈빛이야 다들. 근데 생각을 해봐. 20억짜리 5% 누리라고 했어. 이거 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서 나온 대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억이 5%가 얼마예요? 1억이잖아. 1억이야. 근데 이게 월세가 한 250만 원이라고요. 이 집이 월세가 250이에요. 250이야.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자. 250이면은 10개월이면 2,500만 원, 한 3,000만 원 돼.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내가 이익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집 사면 집이 남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30년 만기라고 하죠. 자기 나이에 30년을 더해보세요. 자기 나이에 30년을 더해봐. 그럼 나이가 딱 나오지. 그래, 집 한 채 딱 있어. 일할 거야? 아니, 집 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근데 고작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일 시키지 않으면은 그 일을 시킨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기를.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국영수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한 거야. 사기에. 제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세 사기에 전세사를 날린 30대 40대가 화곡동에서 제일 많다라고. 진짜 책에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밑줄을 쳐놓고 제 이제 금융 PT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진짜 이런 책이 있다고. 근데 깜짝 놀라요. 저 책 속에서 저는 책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막 읽어요. 뭐 괴테든 소크라테스든 어떤 책이든 가리지 않고 막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에게 금융은요 책입니다. 책. 오늘도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 비용이 687만 원이더라고. 저는 한 2, 300만 원을 개최하고 항상 나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게끔 항상 비상금 해놨는데 이게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저희 아내는 시험을 보고 있고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 방법은 있다. 제가 항상 저희 수련생들 중에 말 안 듣는 데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내려가라고요. 바로 태권도장 바로 앞에 뭐라 했으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그 태권도장 앞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써 있어요. 그거 읽고라고 해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너 그거 머리 식히고 읽고 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저는 오늘도 방법을 찾아내서 성공해냈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냐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 안 돼요? 2주 정도 걸려요. 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하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너무 사기를 망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교육을 시켜주라고 이게 20분을 받고 문제를 풀어야 돼. 10문제 중에 5문제 안 하면 또 안 해줘 대출을. 근데 저는 이거 문제를 안 보고 다 하니까 왜냐면 금융교육을 몇십 년 전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원리금 상황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빨리빨리 풀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시 반까지 끝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10문제 중 7문제를 바로 맞췄어요. 3문제 왜 못 맞췄냐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근데 대충 빨리빨리 풀었어요. 저한테 시간이 금이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해냈습니다. 해내고 오늘 다 끝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중에 도움을 주셨어요. 그 대학원에서 제가 모르는 거 전화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음료수를 사갖고 꼭 가겠습니다. 저 해냈습니다. 방법을 찾아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벌써 저한테 5명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 대출 하나를 승인시켜 주려고. 세상이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나쁜 사람 더 많다고. 근데 네가 배우고자 하고 할 때는 항상 은인이 나타난다고. 네가 배우고자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호기심에 꼭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제 아들도 거기 보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목매이지 않고, 투자는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든 전 재산을 한 방에 낼 수 있겠다. 나는 내 전 재산에 100억 있는데 그 100억이 나중에 1000만 원이 돼도 괜찮다 라고 했을 때 투자를 진행하시면 돼요. 투자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요. 저는 멘토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 멘토가 없으면요 어떻게 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유튜버에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근데 유튜버에서 보면 현역 투자자를 봐야 돼. 투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요, 저도 한국 주식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 아들, 내 아들은 아니다. 제 아들은 남이죠. 저랑 아내랑 같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분업이 돼 있어. 저희 섹터는 한국 주식 맞는 섹터는 저희 아내가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 그리고 저랑 이게 합치면은 한 30개 정도 되겠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 저는 한 14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봐봤자 뭐예요. 그 책에서 이 피터 리치나 모든 훌륭한 저서 뭐라면은 주식을 확인하냐 보니까 하루에 딱 한 번 확인하는데 언제? 종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보질 않으니까. 아예 보질 않으니까 이게 차트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경영자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 안 했다 또. 제가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오픈 채팅방에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셔서, 거기는 말을 못해요. 그냥 들어오셔서 회비를 입금하시고 그냥 제가 사라는 주식 이유 없이 사시면 됩니다. 파늘면 안 돼요.
절대 팔면 안 돼요. 그냥 사기만 하는 겁니다. 파는 건 없어요. 사기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7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고맙고, 제가 열심히 또 책도 많이 읽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